지난 일주일간 영상 업로드를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매주 영상을 4개씩 올리면서 지치기도 했고, 일주일 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었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업로드하지 않으니 올바른 말 하다가 잡혀간 거 아니냐며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앞으로도 제 채널 사랑해 주시고 즐겨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일른 준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사 부동산 대책을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의 변수로 꼽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32만 3천 가구를 공급하는 등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사 대책은 추후 서울 집값 안정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부의 비장의 핵심 카드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명에게 이사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은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다 라는 답변이 72%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2025년까지 실제 공급 물량이 아니라 부지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실제 입주까지 마무리되려면 보상금 시비 문제 등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최소 3년이 걸리는 관계로 대책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벌써 정부와 토지 소유자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기도 합니다.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이 없습니다. 입지 좋은 땅을 공공개발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주민들을 현혹해서 정부가 빼앗아가는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 건물주들이 결사 반대하며 이같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부지를 지정해서 LH와 SH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나서며 2,410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고,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은 17개 동 최고 40층짜리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며 2023년 공공주택 단지를 착공해 2030년에 민간 분양 택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은 토지 건물주들이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의 재산이 수용이 된다는 거죠. 물론 수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 보상금을 얼마큼 책정해 줄지가 관건인데, 과연 LH와 SH가 지주들이 만족할 만큼 시세에 준하는 보상금을 줄까요? 아무리 시행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바탕으로 보상가 책정을 통해 정당 보상하겠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줄 것이고, 소유자들이 집단 반발해서 난리를 치며 보상가 수용을 거부한다면 과연 정부에서 이사 대책에서 언급한 수십만 채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이전 서울시장 역시 여당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합이 맞지 않아서 그동안 지지부진했었죠. 불과 몇 달 뒤 앞으로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선거 후에도 진흙탕 싸움이 펼쳐질 것이 뻔하고, 그 사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값이 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 제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이사 대책 믿는 흑우업체, 이런 말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유가 되신다면은 당연히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면 수도권, 광역시 그 지역에서 일소유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 현재까지 늘 부동산 투자는 있었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우상향해왔습니다. 그 시절에도 하락론자, 폭락론자, 음모론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말을 믿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들은 늘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점, 이것은 팩트라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제 말 들으시고 일소유 하셔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현 정권에서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대출, 취득, 양도 등 규제 강화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채찍질만 가하다 보니 과연 시장에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 적이나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단기적 공급 계획은
거의 없었다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 공급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사업 주체가 조합과 공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적률 300에서 500%까지 상향에다 층수는 50층까지 허용, 상향된 용적률의 절반만큼은 기부 체납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이었죠. 그런데 용적률을 높이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서울시와의 갈등과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재건축 조합원들과의 대립, 지금 또 사업성이 충분한데 굳이 임대주택을 넣어가며 용적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과, 증가한 용적률의 50에서 70%는 기부 체납해야 하고,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볼 때 90% 이상이 환수될 수 있다는 우려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시작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강남 압구정 3구역, 강남 은마, 송파 잠실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 등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이같이 냉랭한 반응을 보였죠. 총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던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에다 물어봐야 할까요? 공공과 조합이 함께 추진한다는 84 대책과는 달리 24 부동산 대책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 84 대책 이후 공공 재건축 1차 모집 시 단 7곳만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단지를 신청받았지만 사전 컨설팅을 받겠다고 한 단지들은 고작 7곳에 그쳤다고 하고, 그나마 500가구 넘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도 없고,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단지만 참여해 전체 가구 수가 1700여 가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관악구 신림건영 1차, 구로구 산업인 아파트 등 이 아파트 단지도 미리 컨설팅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이 중에서 공공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할 단지가 얼마만큼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입니다. 사업. 조합은 법인격이기 때문에 조합장은 대표이사고 수많은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십 번의 대책을 내놓아도 왜 실패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은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84 대책의 공공 재건축이든 24 대책의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이든 조합이 어디로부턴가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조합의 권리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공공 시행 사업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원하는 만큼의 고품격 아파트가 나올지가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84 대책처럼 용적률 상향을 시켜주지만 개발 이익의 대부분을 빼앗아가고 임대주택을 때려 넣겠다고 말하면 어떤 조합이 쌍수 들고 찬성을 할까요? 게다가 나라에서 조합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기까지 하는데요. 애초부터 그 정책은 겉만 반지를 한 숫자만 표기된 정책이었던 거죠. 물론 24 대책 공공 재건축은 초과 이익 환수제 면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면제 등 당근이 추가되었다고 하지만 서울시의 수많은 재건축 조합이 모두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원할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국가로부터 관리를 받게 된다면 사익을 추구하는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조합에서는 주판을 이리저리 튕기고 있을 겁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 사업 영역에서 빠르게 진행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대폭 완화시켜 주시고 조합 설립부터 이주 철거 그리고 준공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조합에게는 파격적으로 법인세 대부분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얻은 수익을 아파트 단지의 고급화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익 환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고급화 같은 것으로 조합이 이득을 보게 된다면 정책에 따라갈 조합은 상당히 많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조합이 실제로 이익을 보는데요. 여기서 지자체 차원에서 나서서 법률, 회계, 소방, 건축 등 조합이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해준다면 당연히 사업 추진도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민간 주택의 영역은 고유한 것이다,
이것부터 인정을 하고 그들의 영역을 자꾸 소나기에 두지만 않으려고 한다면 저는 향후 두려워해야 할 만큼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서 통하는 것을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